국민의당, 심리적 분당 속으로, 지금 빨려들고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 안철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면서 극심한 분열과 혼란 속으로 지금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당 내부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은 안철수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고 드디어 벽에 얘기하는 것 같다. 외계인 같다. 이렇게까지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불씨도 나왔어요? 불쉿. 네. 불쉿이 BULLSHIT. 이상돈 의원이 얘기했어요. 허튼 소리, 헛소리. 비속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했고요. 대체적인 불만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박지원 전 대표가 사퇴해서 생긴 전당대회인데 박지원 전 대표보다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는 안철수가 직접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언어 도단이고 형용 모순이다.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안철수 면전 앞에서 당신은 꺼진 불이 아니다. 꺼진 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철수 씨는 그러면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응수를 하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씨의 정치권 입문부터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팍도사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함으로써 일약 대선 주자로 급부상을 했고 2012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대선 단일화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사퇴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좀 지지해달라, 뽑아달라.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하고 대선 때 미국으로 날아갔죠. 네. 근데 저는 미국에 날아가서, 야구로 비유하자면 저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안철수의 투구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워밍업만 하다가, 관두길래 국내 프로야구를 접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급거 귀국해서, 동네 야구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됐습니다. 근데 당시 우리 민주당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선 때 도와준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60% 가까이, 득표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죠. 그때도 많이 많았죠? 당에서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인가요, 후보에? 당에서 시켰죠. 근데 너 노회찬 의원 지역구 빼는 거 아니냐? 그때 빈집 털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이 지금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동석 의원입니다. 예, 저하고는 아주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사이고 그때 실제로 저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털어놓고 했었습니다. 이제 당을 달리한 다음부터는 뭐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정치연합이라는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다가 3월 1일인가요? 김한길 당시 대표와 합당을 선언하고 공동대표가 되죠. 예. 그때 그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양당 기득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당대표가 되죠. 네. 그리고 자기의 대선 진로를 봤을 때 도저히 여기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는지 온갖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분당, 탈당,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을 해서 제3당의 지위를 붙였죠. 그러면서 지금 출마의 변으로 가장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다당제에 대한 신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치 역정을 몇 년간을 얘기했듯이 그는 처음부터 다당제 신봉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바뀐 거죠. 심상정 의원이 다당제, 제3의 정당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것은 신념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만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깨맞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참 웃음이 났던 것이 뭐냐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를 언급했는데요. 안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조사해봤더니요. 얼음 두꺼운 있잖아요. 얼어붙은 두만강을 그때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저격한 것이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때는 두만강이 얼지 않습니다. 11위게요? 예. 11위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안중근 의사는 만주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만주에서,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군하고 전투도 합니다. 그 대승도 하고, 또 패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조국을 뭐 지키기 전에 다시 조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것은 전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근데? 누가 잘못 입력을 했겠죠. 아하. 종씨라서. 그래서 제가 김광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어요. 사학도로서 이것은 설정이, 역사적 설정이 맞지 않는다. 그걸 제가 어디서 보고 제가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그 있잖아요. 그 고종 때 태어났잖아요. 그 순국하기 전까지 그 일대기를 제가 또 공부를 해봤더니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그런 뭐 조국을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 전문가 이 작가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니, 수능한 씨인가, 안철수? 네? 수능한 씨인가? 그리고 극중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아요. 극중주의는요, 한번 생전 처음이지, 그럼. 얘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프랑스 파리 일대학의 피에르 세느라 교수인데요. 그분이 왜 이 극중주의를 썼냐면 극중주의를 비판하려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니콜라이 18세 그 다시 왕정을 복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혁명 세력들은 좌파죠. 이거 왕정으로 가면 안 된다. 또 왕당파들은 왕정으로 가야 된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어요. 그때 루이 18세가 정치권 좌우 다 빠져. 나는 그냥 관료들하고 이제 잘 살래. 그게 극중주의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하고 파리 일대학 피에르 교수가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한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형용 모순입니다. 극중이라는 말은 뜨거운 얼음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중이라는 것이 극도의 중도주의예요. 극우, 극좌 이런 그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중도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극중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이라는 말은 맞는데 극적도 이런 건 안 맞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안철수 수능한 씨 맞네. 오. 안중근 선생이 수능한 씨거든. 요거, 그래서 안 싫어서 한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 한 것 같아. 우리 와이프 수능한 씨인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당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국민의당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을 지금 안철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새 정치는 없고 지금 새 사람을 들고 나왔잖아요. 나는 새 사람이 됐다. 근데 사람 안 바뀌거든. 예. 그런데 안철수 씨도 제가 비판을 하고 싶지만 안철수 씨를 비난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언제는 우르르 안철수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우르르 막 쫓아다니면서 안철수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사실상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전당대회 끝나고 안철수 당대표가 된다 한들 리더십은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본인은 지방선거 때 잘 치르지 못하면 당이 소멸될 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방수를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안철수의 운명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국민의당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탈당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예상해 봅니다. 끝이에요? 네. 질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하면은 안철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가 이제 의결이 됐어요. 비대위에서. 그러면 정동영, 천정배 둘 중에 예를 들면 2, 3등을 한다. 그러면 1등, 2등이 결선 투표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되치기를 해보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 결선투표 반대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대선 나올 때 결선투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지금 불리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런데- 이게 바로 극중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대항하는 대항마는 이 통일에 대해 한 명만 나갈까요? 결선 투표 때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명만 나가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명이 나가도 이기기가 결선 투표 어렵다는 자체가 겁니까? 2명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나요? 저는 쉽지 않다고 안철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기나요? 1차에서 과반수 그냥 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난리를 치는 안철수가 되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안철수 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가 지금의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정치를 사업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을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오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양반 하는 얘기 중에 보면은 이제 탈호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안철수를 따라갔던 이 국민의당의 호남 국회의원들은 어떡하냐고요? 호남 사람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사태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그 인터뷰가 이상돈 의원이에요. 네. 이상돈 의원이 사실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 신기남 의원이하고 그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군 장교까지 동기랍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연세가 꽤 있으세요. 네, 있으신 왜냐면은 분이에요. JTBC 그 대기실에 52년생이겠네 그러면. 대기실에서 항상 주무셔가지고. 항상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저는 너무 놀란 게 헛소리라 그랬잖아요. 극중주의는 헛소리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불시신가? 네. 그 얘기들 똑같이 하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2012년에 패배하고서는 1년 넘게 안 나타나고 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지원 전 대표도 대선 패배하고선 자기가 맞는데 대선 패배에서 박지원 전 대표보다 10배, 100배 잘못한 안철수가 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근데 나는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 그분은 뭐 아무래도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이니까 초선이고 그러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제 경험 많고 연세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안에서 강하게들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된다면 이 반대하는 이 나머지 세력들의 힘은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당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안철수 당원이 30만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안철수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이상돈 의원은 근데 저는 뭐 싫어합니다. 왜 이런 형태의 정치인들을 싫어하냐면 이분이 이제 법학자예요. 네. 근데 이분이 박근혜 지지했었죠. 예. 그러다가 박근혜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쵸. 네. 근데 비토 당해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난리 났지. 세월호 24일 단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정론관에 가서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돈 씨를 비대위원장을 안 치면 나는 단식 장소를 당대표실로 옮기겠다. 그리고 이상돈 비대위원장 반대 단식 투쟁을 하겠다. 그때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뭐 하여튼 있습니다. 박영선. 그때 박영선 의원이 대표한 적이 없어. 비대위 할 때였지, 그때. 네. 그분을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던 게 박영선 그때 제가 좀- 원내대표였나? 네, 원내대표.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칼럼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역적죄로 처벌해야 된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적행위 뭐 이런 걸로 하여튼 심하게 칼럼을 쓴 것을 제가 이제 보고 그분이 쓴 거? 그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제가 반대를 했었고요. 근데 이분이 또 기웃거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했잖아요. 그럼 안철수의 덕을 본 거예요. 지금 안철수를 가장 물어뜯고 있는 게 이상돈 의원이에요. 저는 이 안철수 못지않게 이상돈 의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 인터뷰가 가장 강하게 그래요. 예. 심한 말로 반대를 했던 분이에요. 딴 분들도 있지만 이분 같이 한 분이 없었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예. 꺼진 불이 아니라 꺼진 죄다. 그것도 이상돈 의원이 한 말로 알고 있어요. 원론적인 거. 이렇게 반대가 심할 걸 안철수도 알았을 텐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답변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내면을 볼 수 있죠. 그럼 나보고 정계 은퇴라는 거냐. 지금 안 하면 본인은 정계 은퇴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휘두르지 못하면은 비주류가 당을 지배할 테고, 그럼 자기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앞으로. 그렇게 강박관념과 조바심이 있었나 봐요. 일부러 뭐 대외적으로 명분을 내세운 건지 모르겠지만
천정배 의원이 되든 정동영 의원이 되든 뭐 둘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하고 뭐 합칠 거라는 그런 조바심을 느껴서 본인이 그렇게 네, 얘기하시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서 그냥 놔두다가는 그냥 합당해버리면 본인은 갈 데도 없는 상황이고. 손소 변호사의 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씨 입장으로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또 하나. 국민의당이, 결국은 바른정당하고 합칠 것이다는 한간의 이야기.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본인들도 얘기하잖아요. 소멸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 똑같이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공중분해될지 몰라요. 그 호남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다시 우리 당으로 오나?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했는지 어땠는지 뭐 국민의당과 통합한다고 어떤 분이 얘기했다가 뭐 박살났죠. 근데 인터넷에서. 그런 생각을 안철수 의원은 하시는 것 같아요.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대선 직후에 대선에 또 출마했다. 5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50%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 버티면 국민의당이라는 집을 잘 지키고 있으면 자기가 오너니까 또 기회가 온다.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이제 본인밖에 없다. 차기 주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지금 분탕질을 하기 전에 내가 회사를 내가 세웠는데 내가 오는데 내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왜 나가느냐라고 봤을 때 분명히 자기가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나가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확신이 예.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저는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지선을 끝내고 지방선거를 끝내고 나서 이 양반들이 몇 사람이 그러면 저 바른정당으로 간다? 호남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그럼 몇 명 안 되거든요. 예, 네. 비례대표 못 나가고.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지방선거 끝나면은 전 정계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정계 있을 것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같아. 근데 왜냐면 지방선거가 지금 뭐 1년 남았습니다만은 이 상태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설 자리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지극히. 예.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근데 국민의당하고 통합하거나 또 선별해서 받아들이거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국민의당이 예, 바른정당하고 지들끼리 합치고 막 그럴 이런,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당으로 오려고 녹화한 사람이 있을 있겠죠. 수도 있고. 호남 분들이야 글로 가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말썽 부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끊임없이 막 공격했던 사람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알턴니가 빠진 거거든. 근데 그 알턴니를 다시 끼워서 뭘 하자.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좀 협치라는 관점 속에서 의회 소수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것은 난 국민들의 지지로 예. 돌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총선 때는 우리 당이 잘해서 호남에서 다시 석권했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정계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문제고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이 국민의당은 탈당해서 그냥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무소속 남아가지고 당장은 이렇게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시간을 보면서 눈치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정치에는 사실 예상이라는 게 쉽지 저는 않아요. 그래서 정도를 갔으면 좋겠고 정면 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괜히 그 사람들 해가지고 무슨 숫자 뭐 우리도 늘리고 이런 거 안 그걸 했으면 원하지만 또 이 정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요즘에 이혜훈 대표가 호남 쪽에 굉장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자주 네, 가요. 저는 이게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의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혜훈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받아들인다면 절대 호남을 받아들이는 거지 안철수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근데 저는 이혜훈 대표 그러면 되지도 않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는 정치 저는 공학적으로 너 왜 돼지의 방점을 줘? 돼지국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기 그 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서 이때 당대표 또 나갈 거라고는 사실 한 달 전에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 진짜 너무 이 사태를 보면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이 그 노원에 나간다라는 얘기도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이것도 있었어요. 진짜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 있지. 김미경 씨가요? 그래. 보궐에 나온다는 얘기 보궐에 있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근데 있어요, 그런 우리는 노회찬 있을 수도 없다고 의원이 생각했지. 그 화이트 얘기했어, 나올 때고 맞아. 부인이 나갔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그래 어쨌든 뭐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 보니까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을 제가 수도 늘 있어. 말하잖아요. 알았어요. 정치는 가능해 예술이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사퇴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좀 지지해달라, 뽑아달라.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하고 대선 때 미국으로 날아갔죠. 네. 근데 저는 미국에 날아가서, 야구로 비유하자면 저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안철수의 투구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워밍업만 하다가, 관두길래 국내 프로야구를 접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급거 귀국해서, 동네 야구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됐습니다. 근데 당시 우리 민주당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선 때 도와준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60% 가까이, 득표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죠. 그때도 많이 많았죠. 당에서 안철수가 직접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언어 도단이고 형용 모순이다.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안철수 면전 앞에서 당신은 꺼진 불이 아니다. 꺼진 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철수 씨는 그러면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응수를 하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씨의 정치권 입문부터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팍도사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함으로써 일약 대선 주자로 급부상을 했고 2012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대선 단일화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분당, 탈당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을 해서 제3당의 지위를 굳혔죠. 그러면서 지금 출마의 변으로 가장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다당제에 대한 신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치 역정을 몇 년간을 얘기했듯이 그는 처음부터 다당제 신봉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바뀐 거죠. 심상정 의원이 다당제, 제3의 정당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것은 신념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만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살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깨맞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참 웃음이 났던 것이 뭐냐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를 언급했는데요. 안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조사해 봤더니요. 얼음 두꺼운 있잖아요. 얼어붙은 두만강을 그때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박문을 저격한 것이 국민의당 심리적 분당 속으로 지금 빨려들고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 안철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면서 극심한 분열과 혼란 속으로 지금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당 내부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은 안철수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고 드디어 벽에 얘기하는 것 같다. 외계인 같다. 이렇게까지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불씨도 나왔어요. 불쉿. 네. 불쉿이 BULLSHIT. 이상돈 의원이 얘기했어요. 허튼 소리, 그래요? 헛소리. 비속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했고요. 대체적인 불만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박지원 전 대표가 사퇴해서 생긴 전당대회인데 박지원 전 대표보다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는 킨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인가요, 후보의? 당에서 지켰죠. 근데 너 노회찬 의원 지역구 빼든 거 아니냐? 아, 그때 빈집 털이 뭐 이런 뭐 얘기가 이런 얘기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이 지금 국민의당 비대표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동석 의원입니다. 태권도 의원님. 예, 저하고는 아주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사이고 진짜요? 그때 실제로 저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털어놓고 했었습니다. 이제 당을 달리한 다음부터는 뭐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정치연합이라는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다가 3월 1일인가요? 김한길 당시 대표와 합당을 선언하고 공동대표가 되죠. 예. 그때 그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양당 기득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의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당대표가 되죠. 네. 그리고 자기의 대선 진로를 봤을 때 도저히 여기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는지 온갖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